파도와 낙서의 위와 수가 같지 않은 까닭은 왜 그런지요? 참,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얻고 쉬운데요. 그러니까 하도다. 그럼 하도는 1육수, 2칠화, 1부터 10까지 다 있는 게 하도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셀 때요. 손가락이 5개, 5개, 10개입니다. 그래서 10개를 해야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낙서는요. 1부터 9까지 나옵니다. 낙서는. 뭔가 9개니까 뭔가 불완전해. 손가락이 10개야 마음이 딱 차는데 뭔가 9개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도는 상수지체다. 상수다. 상수. 상수는 항상 있는 숫자입니다. 항상 상자입니다. 상수. 뭐 우주 상수 하듯이 상수입니다. 항상 있는 게 상수입니다. 그런데 낙서는 9밖에 안 씁니다. 물론 여기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더하면 10이 되잖아요. 5를 빼고 5를 가면 2, 8 하면 10, 3, 7 하면 10, 9, 1 하면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은 없지만 10이 내포돼 있잖아,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수. 변화를 준 수다. 아까 여기서는 상수, 항상 되는 숫자라고 표현하고요. 여기는 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이것도 말장난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다. 자, 다시요. 하도는 1부터 10까지 다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10개가 다 되듯이 상수, 항상 있는 숫자, 상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낙서에서는 사실은 10은 말은 안 했지만 내포는 돼 있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9까지밖에 없잖아. 표면적으로는. 합치면 10은 되지만. 그래서 이거는 변하는 숫자다. 변수라고 합니다. 상수와 변수다. 또 굳이 말하면 채용의 관계라고 하면 상수지체다. 변수지용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채는 몸체자고 용은 쓰임입니다. 채는 본질이고 몸체자와 쓸용자. 그러면 이거는 쓰임입니다. 그래서 상수지체, 변수지용 이거는 원칙이고 이거는 활용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원리고 이거는 강론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요거는 1육수, 2칠화, 3팔모, 4구금이라고 하는데요. 1과 6이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38, 그지? 같은 방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는 북쪽이고요. 여기는 동쪽이고요. 여기는 서쪽이고요. 여기는 남쪽입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방위가 달라요. 이렇게. 요거는 1육수인데 이거는 북쪽이자면 이거는 서북쪽입니다. 자, 7은 서쪽인데 2는 서남쪽입니다. 그죠? 남서라고 안 합니다. 서남이 나갑니다. 동양에서는. 우리가 동남풍이 불다가 이제 남동풍이 분다고 하잖아요. 제갈량은 동남풍을 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동남풍. 그건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서를 구분을 중시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남북을 중시하다 보니까 남동풍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근데 그걸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는 남동풍이라는데 아닙니다. 동남풍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서를 읽는 사람들이나 동양 고전을 읽을 때는 동남풍으로 번역하고 그게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 3, 2, 4 이건 생수입니다. 그죠? 1, 2, 3, 4는요. 생수가 성수를 거느린 격입니다. 그죠? 안에 있는 생수가 성수, 밖에 있는 1, 2, 3, 4는 생수, 6, 7, 8은 성수라고 하거든요. 생수가 성수를 거느리는 사람. 안에서 밖을, 안에서 밖, 안에서 밖, 안에서 밖.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죠? 1, 3, 9,
7이 동서남북에 있어서 주도를 하고요. 나머지 6, 8, 4, 2는 간방이라니까 측방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을 정해진 방향이고요. 여기는 이제 동북쪽, 동남쪽의 측방, 간방이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짜투리껴 요거 동서남북이 더 주된 겁니다. 즉 1, 3, 9, 7이 주된 거고 나머지는 간방. 이건 무슨 차이죠? 홀수가 주된 거고 짝수가 간방이네. 양의 숫자 즉 1, 3, 5, 7 그러니까 1, 3, 7, 9는 양의 숫자가 정방을 차지하고요. 음의 숫자 2, 4, 6, 8은 간방에 있구나. 양이 주도하고 음이 따라오는 격이네. 실질적으로는 그러네 라고 정의를 해요. 여기서는 1, 3은 양수입니다. 근데 2와 4는 음수잖아요. 음수인데도 주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수가 성수를 주도한다. 예. 여기서는 그 타고난 거는 이렇게 타고나고 실제로 운용이 되는 거는 양수가 다 지배를 합니다. 낙서에서는. 이런 차이가 나오고 그죠? 요렇게도 해석합니다. 여기서 1, 2, 3, 4 생수는 양에 속하고요. 성수는 음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했던 4, 9, 2, 4, 2가 주도하고 4가 주도한다. 그래서 여기는 남녀 평등이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여자가 다 생수로서 주도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1, 3, 요건 맞는데 7, 9까지 성수인데 주도하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 남녀 차별이 된다. 여기서는. 남자가 더 주도하는, 양유가 더 주도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그 형제 같은 경우야, 형제. 형제 같은 경우로 해서 남녀 평등이 생긴 거고, 여기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부양업은 양수를 더 중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우리는 하도와 낙서를 볼 때 일단 숫자가 10과 9 차이도 나고요. 주도하는 거는 생수가 주도하고 여기는 홀수, 즉 그 양의 숫자가 주도를 하고요. 그죠? 이런 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는 대등한 관계죠. 그죠? 여기는 종속적인 관계되죠. 요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하도는 생성의 원리고 낙서는 운용의 묘미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상수지체다, 상수다. 낙서에서는 변수다. 그리고 체화용을 해서 체화용이라고도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연 이거는 이제 과연 요즘 사도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응용을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칙이 있고 융통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다르게. 예를 들어서 회사에도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을 어느 때는 원칙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는 변칙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요. 천제라고 합니다.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천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천제일 때 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가 갑자기 난리가 났어. 좀 큰일이 터져. 그때는 언제 다 격식 다 따집니까? 그때는 그릇 2개, 반찬이 딱 2개야. 그거 가지고 천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오늘이 부모님 기일이야. 아니면 뭐그 명절날이야. 그런데 나라에 뭐 IMF가 터졌던 전쟁이 터졌던 위험한 때야. 그때 어느 틈에 평소와 같이 차리겠습니까? 다르게 돼야죠. 그죠? 또 아니면 이런 수도 있죠. 요새 뭐 명절날 해외에서 명절 지내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조상님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즐기라는 법 있어? 조상님 홍콩이나 일본으로 모셔다가 거기서 그 반주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 나름이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제사를 지내는데 요새 청주를 올리죠. 차례주라. 청주가 옛날부터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그냥 맑은 수를 올렸습니다.
청주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100 몇십 년밖에 안 되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또 위스키를 올릴 수도 있겠죠. 샴페인 올릴 수도 있고요. 그죠? 더 그렇게 따지면은 옛날에 파인애플 같은 거 올렸을까요? 파인애플은 올리기 어렵습니다. 열대식물이니까. 근데 요새 제사상 어디 보면 파인애플 올리는 데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케이크 올릴 수도 있잖아요. 뭐 망고라든지 두리안이라든지 이런 거 올릴 수도 있겠죠. 생각해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칙과 변형은 계속 일어나는 현실에서. 그럴 때 원칙과 변형의 부분이다. 때로는 이게 더 잘 들어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낙서가 더 잘 들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운용의 묘미를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